안녕하세요. 우리 100세 건강을 위한 건강 강좌인데 산부인과는 예전에는 60세만 돼도 산부인과하고 빠이빠이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80 정도까지도 산부인과하고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개는 이제 생리 전 그리고 생리 후 한 15년, 20년 정도가 산부인과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리가 하고 있을 때 있는 생리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중증 생리통이라고 뽑았는데, 중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리통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중증이에요. 요즘은 우리 때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학교 다닐 때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냐. 요새는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생리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자니까 무조건 겪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중증 생리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리통은 아픈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픈데 참고 견딘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아픈 그 통증의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치료를 하면 나중에 통증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병이 안 걸리는, 진짜 병이 안 걸리는 중요한 사인이 되기 때문에 통증 치료도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뿐만 아니라 생리통 자체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리통이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리통 대개는 배 아프다고 해요. 그죠? 배 아프다. 배 아픈 원인이 많겠죠. 그죠? 배탈이 나도 배가 아프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배가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배 아픈 원인이 절대 하복부 복통도 생리통만은 아니죠. 그리고 골반이 아프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골반통은요, 근육계에서 오는 골반통이 더 많아요. 이게 다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배 자체가 아프다 라고 생리통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리 주기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생리는,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며칠인 줄 아세요? 예, 28일이에요. 그죠? 한 달에 28일 중에 생리가 5일하고, 생리 전후 따지면 길게 보면 10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생리하고 또 비슷한 생리적 작용이 배란이 있거든요. 배란 2, 3일 합치면 한 달에 반이 사실은 생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와서 생리 끝난 지 한 5, 6일 됐는데 배가 아파요. 그리고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니까 설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프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생리 주기와 이게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통은 대개는 반복적이죠. 매달 생리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이다라는 그런 생리 주기에 맞는 통증이 우리가 생리통이라는 것은 먼저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애매한 통증이 있어요. 생리통 때문에 아프지 않는 생리적 작용. 생리적 작용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피가 나는 이유인데, 피가 나는 게 생리잖아요. 자궁 내막이 증식을 해요. 증식을 왜 하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면 착상을 하기 위해서 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게 탈락해서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잖아요. 아주 특수한 거예요. 호르몬 작용과 여러 가지 자궁 내막 세포들의 증식과 또 탈락하기 위한 혈관 반응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생리통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완화돼야 생리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통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완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리 주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생리통 치료를 해도 통증이 완화가 안 된다. 끝까지 생리통이라고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리통을 치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가야 생리통도 치료하고 다른 원인이 생겼을 때 그 원인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깨붙는 거예요. 생리 때 언제 아파요? 배 아파 죽겠는데 귀찮아. 생리통 치료를 했는데 맹장이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묻는데, 어떤 분은 너무 꼬치꼬치 깨묻는다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통증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생리통의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기질적인다 하면 모든 병에 마찬가지죠. 혹이 생겼다든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선근종, 난소낭종이 있는 기질적인 원인이죠. 또 대표적인 게 자궁내막증이에요.
난소에도 있고 골반 복막에도 있는데 이런 종양, 기질적인 원인 중에서도 자궁 내막증이 생리통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근종만 가지고 생리통이 생기지 않고 자궁 내막증과 병발해서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난소, 낭종도 낭종만 가지고 생리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궁 내막증이 병발하거나 난소, 낭종 자체가 자궁 내막증에 의한 자궁 내막종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궁염과 골반염은 사실은 생리통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염증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생리통으로는 안 따지는데 자궁염이나 자궁골반염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혈관 반응이 세지기 때문에 염증은 혈관들이 막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생리통과 같이 다루어서 하는데 좀 특이점은 생리 직후에 아파요. 대부분의 생리통은 생리 전부터 생리 앞부분에 많이 아픈 거고 나는 주기적으로 아픈데 생리 후에 많이 아프다. 이러면 골반염, 만성 골반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 요즘은 이제 좀 많은 게 혈관성 질환이에요. 혈관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자궁 내막을 부풀게 하는 동안은 자궁 혈관이 쌩쌩하고 탈락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해요. 근데 혈관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나가는 쪽에서 수축을 해버리면 이 있는 쪽이 충혈을 하는 거죠. 수축을 해서 자궁 내막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작용이 울혈을 만든다, 충혈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손가락도 피가 안 통하면 아프듯이 빡빡하게 아픈 그런 질환일 거예요. 또 생리통을 통해서 사실은 진단되는 게 암도 있어요. 생리통이 나는 심해서 왔는데 사실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생리통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암은 통증하고 관계가 되니까 생리통이 더 심해져서 악성질환을 생리통을 통해서 찾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리통과 악성질환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또는 너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아픈데 종양이 없어서 산부인과 갔는데 괜찮은 사람은 안검사 개통도 또 열심히 해봐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아요. 요즘 현대 여성들은 직장을 옮기고 나면 꼭 생리통 치료를 받으러 와요. 스트레스가 심해지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퇴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이 많아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거죠. 진짜로 생리통도 몸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그 정도로 이 심리적인 요인도 많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거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약물요법, 수술요법에 없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게 여유를 줘야 돼요. 나는 나니까 생리를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리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리 때가 오면 뭘 할래요? 그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 짜증을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짜증을 내요. 우리는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생리를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생리 때마저도 착하게 살 수 없다. 짜증을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짜증 내는 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리를 하는데 생리도 참고 생리통도 참고 막 일도 참고 다 참고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은 내가 좀 쉬고 놀러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동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료가 생리통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우리 일들이 심하잖아요. 그죠? 쉬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냐면 쉬어야 될 권리가 있는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근종에 대한 게 있죠. 자궁에 혹이 생기면서 여기 보시면 혈관들이 이렇게 막 충혈이 되죠. 근종이 있으면 혹만으로도 혈관이 팽창하는데 생리 전후에 더 많은 팽창이 있고 그게 자궁 내막증하고 또 연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피부가 표면이 이렇게 노쇠화 되는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자궁 내막증에 의한 변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궁 성근종은 이 그림에 보시면 자궁 성근종은 근종하고 틀려서 자궁 전체가 혹으로 변하는데 뭐가 혹으로 변했냐면 생리를 하는 자궁 선세포가 자궁 근육층 안에 들어가서 생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자궁의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증은 뭐냐면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내막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생리는 어떻게 돼요? 부풀었다가 터지고 피가 보이고 하는 거죠. 여기도 그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아주 심한 형태가 사실은 최고로 심한 형태가 자궁 선근증이죠. 요즘은 자궁 근종보다는 자궁 선근증 때문에 자궁 적출술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통, 생리과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음파 소견도 있고. 그래서 자궁선근증은 중증 생리통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내막증인데, 요게 이제 자궁이 아닌, 아까는 자궁 안이었고 자궁 바깥에 난소에 이렇게 가서 생리를 해서 생리를 하면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유착을 시키고 파괴를 하고, 염증 아닌 염증. 염증은 우리가 균이 생긴 것을 염증이라는데, 자궁내막증은 자기 면역성 질환이에요. 자기 세포에 대한 자기 반응이 일어나서 파괴를 해서 진행형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생리통이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궁내막증은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는 수술하고 하면 빨리 치료를 해요. 근데 자궁내막증은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표면처럼 그냥 하얗게 되기만 하지만 생리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복강경을 해야 진단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MRI로 진단을 하고 보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염증과 골반염은 아까 말했다시피 후반부에 생기는 염증은 염증은 균이잖아요. 균이 피를 먹어서 더 갑자기 활성화 확 되면서 아파집니다. 그리고 만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성 질환, 우려성 질환.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혈관이 쇠퇴하는 그 뒤쪽에 있는 혈관들이 우려이 되면서, 이것도 아프신 분은 상당히 아파요. 상당히 아픈데, 아플 때 가거나 아프기는 아파도 이 혈관이 풀리고 나서도 아프거든요. 풀리고 나서 진단이 잘 안 돼요. 진단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치료법은 있기 때문에 한번 진단하거나 그것이 의심되고 다른 증상이 없으면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